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그 힌트 이분과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제 1장부터 공개할게요. 1장은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 어떻게 상위권 종목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리스트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점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이 상위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은 실적 안고 네이버까지 거래 동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 먼저 위원님, 저희 1위부터 5위 리스트 화면에서 체크해봤는데요. 어떤 특징을 오늘 잡아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송구한 이야기인데 오늘 특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1위로 다시 복귀했다 뭐 이런 의미도 없을까요? 이 의미 자체가 없죠. 일단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것이 맞겠고, 송구한 이야기지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징적인 사안들을 찾기엔 도무지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딱히 뚜렷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굳이 논해 본다라면 지금 미국발 지역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파산을 한다든지 또는 거대 어떤 투자 은행에게 사실상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뱅크런 사태를 그나마 막았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 정도 이슈가 그나마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그나마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금주 이번 주 내에 사실상 옵션 만기일 정도가 있다 정도, 사실상 이 정도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악재로서 작용할 만한 그런 어떤 사안들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주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설탕 가격에 대한 어떤 뉴스가 좀 나오면서 대한제당이 강한 시세를 좀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사 내용대로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올해 들어가지고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약 한 3, 4개월 동안 설탕 가격의 추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큰 프레임성으로 보게 된다면 약 한 10년간의 가장 최고가를 형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설탕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를 든다면 사실상 설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생식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 올라갔고 밀 가격 인상되었고 그 외에 부자재들까지 인상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성의 어떤 컬럼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재차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곡물주 그중에서도 일단 설탕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에 대한 어떤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곡물 인플레이션 또는 푸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무슨 버거에서 팔고 있는 12,000원짜리 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실제 영국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3만 원, 즉 우리나라 가격보다 2배에서 한 2.5배 정도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조차도 계속적으로 인상의 흐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터키처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폐 가치가 매우 낮긴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식음료 가격은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상황을 터키, 아르헨티나 여타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우려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설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브라질, 인도에서 사탕수수라는 것을 이제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설탕을 정제해서 이제 만들어내길 마련인데, 일단 이 부분이 일단은 수요에 대한 어떤 급증이라든지 일단 공급에 대한 불안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뭄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뉴스 계속 체크하시면서 가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 가뭄이 더 심화된다. 그렇게 된다면 설탕 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사실상 추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4,300원 가격대를 일단은 무조건 넘어서야 됩니다. 4,300원을 넘어서더라도 이내 이탈하게 된다면 4,300원 기준으로 그냥 관망하시고 4,300원 지지받고 반등 주게 된다면 일단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할 것이고 보유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곡물 그중에서도 설탕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궁금하셨을 텐데요. 거래 동반하면서 움직인 종목 가운데 설탕 관련주로 우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제당
해당 아이디어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한 종목 2장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우리는 종목에서 답을 찾아야죠. 오늘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그렇다고 위원님 어떤 섹터 내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진 종목을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는 네. 거래 터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종목을 비싸게 서 더 비싸게 파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긴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 비싸게 보이는 것을 비싼 가격까지 끌고 가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은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특히 신용이라든지 뭐 최근에 CFD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신용, 미수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라 보시고 일단 신용과 미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또는 잔고량이 계속적으로 커져 있는 종목 지금 현재 2, 3일 정도의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13에서 한 15% 정도 하락한 종목 증거금 40%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좀 투명하게 나오는데 자, 일단 시노펙스. 시노펙스가 시노펙스에 대해서 픽이군요. 시노펙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말을 딴 데로 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전자 부품과 일단 멤브레인 필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해 주고 있고 그 외에 필터류, 특히 캐패시터 또는 이제 콘덴서라고도 부르는 그런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2,900원대를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요. 2,900원대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손절선은 2,700원 잡고 목표가는 3,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항상 이 종목 보실 때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이 보시는 키포인트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영위하고 있는 사업 범위가 넓고 시장에서 얽히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아서 지금 자리에서 보셨을 때는 가장 어느 쪽에 모멘텀을 주목하시면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캐패시터입니다. 네. 캐패시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장비를 아마 분해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PCB 그 기판에 있는 동글동글한 어떤 장치인데 그런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패시터를 핵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대지수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 5월 8일장 이렇게 문 닫겠습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잘 가다가 뒷심을 조금 더 발휘했으면 어땠으려나라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 오늘입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전환, 그러나 큰 폭의 빠짐은 없었는데요. 특징은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엇갈리면서 뒤로 가면서 힘을 빠졌을지언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하락 종목을 앞섰다라는 점이 오늘의 특징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지수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양대 지수 마감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2,52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점에 조금 더 가깝게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2,510선 위에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흐름이 꺾였고요. 2시 넘어서 하락 전환 그리고 0.33%의 하락률로 엇갈린 흐름 양대 지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적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작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잠시 주춤한 2시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오늘 매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는 업종의 쏠림도 동시에 강했습니다. 금융업종과 함께 자동차, IT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특히 더 강했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듯하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였습니다.
다만 물량을 조금은 줄여간 구간에서 오늘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기관은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100억 원 전후로 매수에 머무르긴 했지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수 열기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오늘 마무리한다는 점 특징. 그러니까 기관은 모두 양대 시장에서 오늘 매수 열기를 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도 선물 플레이가 강합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1조 계약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수급적인 특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2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1320원 선을 장중에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쪽에서는 1320원 선은 지지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321원 선, 그러나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원달러 환율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쪽에 대해서만 강하게 열기가 뿜어 나왔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오늘 금융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한지주가 2%나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68%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손들이 사모으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로 먼저 금융 보셨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매출의 가시와 흑전 이후에 또 다른 모멘텀, 실적, 호실적 키워드를 안고 움직인 조선주도 오늘 순항하는 모습 보인 가운데 현대 미포조선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안고 움직였습니다. 5%로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장중에 카카오톡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주가 자체에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둘 중에 플랫폼 주 가운데 오늘 약한 흐름이었고요. 그 가운데 카카오 여파로 인해서 보안주들의 들썩임이 좀 오후장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래쪽의 흐름이 더욱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화학 부분에 대한 기대, 그리고 SK온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과, 눈맞춤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로 유일하게 이 셀 업체 가운데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어서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힘이 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른 종목은 꽤 있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전 10시경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각 시장별로 했을 때 약 한 500억 정도 매수 매도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좀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발생치 않다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고 말 그대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일시적인 어떤 수급에 따라서 급등락 움직임을 다양한 종목군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보여줬는데 뭐 변동성의 경우에는 좀 작게 본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크게 본다라면 사실상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급락하는 종목이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번잡한 시장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경우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예고되어 있는 악재 또는 이제 불안 변수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이 지역 은행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자, 앞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유럽까지 번지진 않겠는가. 이 정도의 가능성이 사실상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 5월 11일이죠. 이제 목요일인데 일단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이하, 즉 하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강한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사실상 2,500포인트 이상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그래도 소폭 횡보라든지 어떤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500포인트를 5월 11일 오는 목요일까지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금 전체 시장적으로 보게 된다면 낙주 매매라든지 낙폭 과대 종목 또는 비추세 구간 내에서 최근 2, 3일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대형주 또는 중소형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싸다고 또는 저점이다라고 또 이제 너튜브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는 뭐 대바닥권 자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망하시고 현금 쥐고 어느 정도 반등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터지는지 또 재료가 어떤 게 붙는지 이 정도는 간단하게 좀 체크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은 일단 관망하심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전장에는
전일의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거래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오후장에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지 간에 당일의 오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 또는 이제 내 보유 종목으로 홀딩하거나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원칙을 당분간 며칠간만이라도 좀 고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는 없는 시장에서 트레이딩의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지난주에 받아본 종목도 AS가 필요할 듯하고요. 지금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할 듯해서 바로 넘어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삼보모터스를 제시해 주셨어요. 계속 궁금해요.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런 종목을 목표가 계속 저희가 8,200원 받았거든요.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네. 뭐 단타치자 이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래도 모아가거나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특별히 뭐 손절선 또는 어떤 중요 지지 가격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레벨 3 단계의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로봇의 자율주행, 그리고 그것이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조금 된 종목이긴 합니다. 2월에 받아본 루닛인데요. 45%의 수익을 달성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일시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많이들 보실 것도 같고, 주목하는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네이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약간은 움찔움찔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다시 볼 자리인지, 인공지능 테마하는 요 루닛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다시 볼 자리한 게 뭐냐면은 오늘 종가가 59,800원인데 자, 앞으로 6만 원대 이상 가격 시켜주면 6만 원대 손절선을 이탈치 않으면 무조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최소 6만 원에서 6만 8천 원 이 가격대,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일단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실적이 탄탄하거나 실체가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하는 종목이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기업의 성장세를 좀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무조건 6만 원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애정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뉴스가 나올 때 계속 이 종목은 보자. 다시 한번 루닛에 대해서 AS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AS와 함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흔들림이 코스닥 중심으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자리인데요. 선물 쪽에서 움직임과 함께 중국 증시도 지금 상승입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심이 좋겠고요. 내일 저희는 더 많이 준비해서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마지막 인사는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화요일장 오후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